하나도 수업하기 전에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선생님이 짜는 문제 알고리즘 보면 게임이 끝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정성훈 선생님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20가지 시는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딱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고3들 해봤는데 3등급짜리 애들도 지금 보면 모의고사 봐봐 B등 나오는 애들 몇 달 사이 알고리즘은 진짜 잘 타게 해주십니다. 정성훈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짜는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밖에 몰라서 수학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신하고 수능 중학생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교재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 방학 동안의 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수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4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신 수능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가 어릴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냥 시험장에서 그걸 풀었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풀도록 하면은 변별이 안 돼요. 거의 단화적으로. 이제 기형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면 1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신에 어울리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가 예상이 사실 내신은 되거든요. 수능은 어설프게 예상을 하려고 그러다가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한꺼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내신은 주로 이제 옛날 기출 문제라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수특 이런 거 최근 수특이나 문제 변형을 좀 많이 하시고, 시중 문제 집에서도 나오고 이제 학년이나 단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보면은 그 가능한 문제 은행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것만 제가 가르쳐 보면은 사실 고난도 문제에서 변별이 되고 있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 다 뽑아봐야 비슷한 문제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본 게 이제 전국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다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해당 단원에서 전국 기출 문제인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 모아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강남 문제가 다르거나 어디 특목고 문제는 다르게 내지 않고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논리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니까 다 그 문제가 그 문제다.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거든요. 쉬운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지만, 그런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뽑아보니까 사실 고난도 문제도 해당 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해야지 내신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강남 내신이 하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만났는데 1학년 때 계속 1등급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좀 잘했었나 보죠. 1등급 하위권 그랬었나 봐요. 풀려보니까 수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똘똘하고 다 좋아. 근데 계속 2등급, 3등급에 가까울 정도까지 나왔던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교재를 보니까 혹시 강의는 좋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탄탄하게 쌓인 걸 봐서. 근데 이 문제들 구성이 실제 내신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수학 실력을 올리기엔 너무 좋지만 당장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많이 푼 게 아니라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등급이 낮게 나왔던 거 우리가 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내신 그 예상되는 문제 은행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거 풀지 않은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한번 풀어봤던 거 아는데 전국에 있던 그런 기출 문제나 변형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 훈련을 시켰더니 2학년 때는 4번 시험을 다 전교 1등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근데 1학년 때 어떻게 했냐 보면은 딱히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했고 한 문제는 못 풀었고 실수를 2문제 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가 아닌 게, 똑같은 문제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가서 아무리 풀지 않은 문제라고 해도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 50분이잖아요. 거기 강남 내신은 어려운 문제가 그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50분 동안에 풀면서 실수 없이 풀기가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내신 대비는 좀 실제로 예상을 좀 하려고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솔직히 적중을 하려고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반전체가 잘 나온 적도 있는데, 애들 팀 수업을 할 때는 2등급 위주로 구성된 반이었는데 전교 1, 2, 3등 3, 4등이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적중이 된 거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 변형 문제들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더 유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강남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수능 다 1등 나오는 학생들이고, 내신에서도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 다른 거지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내신 문제를 시간을 많이 주면은 한 3등까지도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신은 좀 숙달을 더 시켜야 되고, 수능보다 그리고 좀 예상을 좀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기출문제는 당연히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출문제가 문제도 참 좋은데 수능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수능하고는 예를 들어 5년 전 수능하고는 문제 유형이 일단 달라요. 단원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만약에 고3 때 공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2학년, 3학년 어머니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수능 점수가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능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를 들자 우리 뭐 강대나 이런 데서 이제 대학생들 하실 때는 교재를 뭐 기출문제는 거의 뭐 방학 때 다루고 간략하게 다루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고퀄리티 문제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거의 평가원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아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훈련해야 실제 이제 수능에서 고객점이 일어나는 건데 내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 맥락이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안 풀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능의 역사고 어쨌든 문제들이 너무 좋고 다 풀어봐야 되고 2학년까지 내신에서 수능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내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지 또 학생들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걸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내신을 수능과 동떨어지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정시를 많이 가는 학교들에서. 수능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신을 버리시면 안 돼요. 정시를 가실 분들도 가급적이면 내신을 버리지 말고 대비를 다 해야 된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집중력이 뛰어나잖아요. 2년 후에 수능 볼 거난 정시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2학년 때까지 반드시 필러 문제까지 다 소화를 하고 가요. 반드시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갑니다. 고3 때는 기출은 거의 뭐 외워진 상태에서 이제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죠. 그게 덜 되면은 제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제대로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은 다 뭐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능을 보고 오면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 문제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맨날 풀던 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거 나왔다. 근데 등급이 좀 낮은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완전 처음 보는 문제 나왔다. 한 14번 문제 처음 보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제 응용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응용력인데 제 생각은 일반화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는가가 수학 실력의 응용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상당히 일반화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수학적인 능력,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인데 제가 볼 때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은 다르게 인식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일반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용력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처음 보는 학생들 보고 학력 테스트 할 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살짝 씁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일반화를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일반화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주제별로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구성하는 수학적 원리가 비슷한 것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보시면 뭐 기본 개념이랑 심화 이론 실전 테크닉 이런 것들을 가는데 기본 개념 중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가끔씩 놓치는 부분들 빠르게 체크를 할 거고요. 심화 수업이니까. 심화 이론 같은 것들은 이제 학원가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테크닉이라든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 외적으로도 좀 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심화적인 이론들 그리고 실전적으로 뭐 계산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 테크닉이 있으면 그 계산 테크닉이 쓰인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청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게 한 달 후에 다시 풀라 그러면 풀었던 건데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려. 분명히 내가 풀었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이 기억할 때도 청킹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청킹이라는 게 뭐냐면 과일은 과일끼리 묶어서 기억하고 가구는 가구끼리 묶어서 기억하면은 그냥 랜덤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서 훨씬 낫다 이런 게 이제 청킹인데 이렇게 문제들끼리 어떤 개념, 심화 개념에 된 것 있으면 같은 개념이 쓰이는 거 보기엔 달라 보일 수 있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왜 같은 문제인지 설명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풀었을 때 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기억이 안 나서 못 푼다가 이런 게 굉장히 확 줄어든다. 실제 공부 효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뭐 내신이나 수능을 보면서 저도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잘 나왔고 저도 놀랄 정도로 잘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거고 수학들을 한 번씩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2학년 때까지는 수능 필러 문제까지 소화를 해야 우리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방학 동안에 한 번 돌리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 수업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아주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나중에 이제 시험 때를 하면서 내가 1등급을 노리려면 적어도 방학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난이도를 두고 갈 거고요.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줄 거고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건 표준이니까 대치동에서 내가 내신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약자분 같은 거좀 체크해서 보충도 하고 그 학생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문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보통 중에 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결과를 잘 남기는 게 나를 믿고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잘 성의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 같은 거 보면요. 독특 테스트 4시간 있어야 돼요. 짧지만. 숙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학생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때때로. 풀었다 하고 만족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좀 이해 부족하면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시험에서 이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숙제잖아요. 숙제를 내니까 선생님이 이거 풀라고 했으니까 대충 풀고 넘어가고 시험 입장에서 풀으면 안 풀리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숙제 검사를 독특 테스트와 반드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과제는 이제 자체 교재 플러스 수능 교재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자체 교재나 아니면 그 문제집 중에서 불안도 문항들을 풀어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런 개념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고1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좀 편성할 것 같은데 질의 응답 좀 하고 내용 이해 안 되는 마지막에 1시간 정도 학생들 직접 풀어보면서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예정입니다. 제가 했던 학생들 중에서 잘 나온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같은 경우 학생은 좀 못하던 학생이 잘해준 게 좀 인상적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들끼리 그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아나 봐요. 팀이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1등급이 이과 1등급 7명이었는데 6명은 이제 누군지 다 30-40명 안에 그 중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원래 못하던 1학년 때 2학년 때 맞았던 학생인데 걔가 이제 1등급을 받아갖고 그래서 한동안 누가 1등급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 수학적으로 또 기본 실력이 있으면 내신 일단 버리지 마시고 그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되는 거니까요. 당장 내가 수시로 나는 의대 가고 싶은데 지금 수시로 힘들 것 같다 라고 해도 내신 버리면 학생들 재수해야 됩니다. 내신 하면서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고3 때 제대로 된 걸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내신 대비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결과 잘 나왔던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내신으로 간 학생도 있고 수시로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좀 약해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다 보면 2학년 때도 내신이 1학년 때는 2, 3등급 나왔다가 전교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2학년 때 완전히 놓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식, 중학교 때부터 바로 난 정시를 갈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강남에 워낙 팬들이 많다 보니까 정시로 이제 돌리는 경우는 좀 3학년 때쯤 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